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1+2 지금의 승강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럴 거면 저는 승강제도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버머스 안녕하세요, 최영차입니다. 오늘은 K리그 승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경기장을 갈 수 없잖아요. 또 매일매일 경기가 없기도 하고 스케줄 때문에 경기를 못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장을 안 가는 동안은 아무런 콘텐츠가 없이 좀 비워두는 게 걱정이 돼서 이런 좀 축구에 대한 얘기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축구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처음 제가 했던 구독자 0명기념 Q&A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잡담 콘텐츠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눌 부분은 K리그의 승강제도입니다. 전 2022년도에 승강제도가 바뀔 때부터 우려를 조금 표현을 했었어요. 평소에 이런 딥한 축구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도 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좀 얘기를 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K리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이전의 승강제도와 2022년 이후의 승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생각, 이 승강제가 왜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난 이미 K리그 구조를 좀 안다, 어떤 식으로 승강제가 굴러가고 어떤 식으로 리그가 운영이 되는지 다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타임라인을 설정해 둘 테니까 K리그 승강제에 대한 제 생각 부분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저랑 생각이 분명히 다르실 수 있고요. 그 부분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 댓글 남겨주시면 저랑 그런 생각들도 공유하고 얘기도 좀 같이 하고 하면서 축구 얘기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K리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K리그는 K리그 1,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K리그 1에 12팀, K리그 2에 13팀이 되어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K리그 1은 12팀이 자신을 제외한 11팀과 3번씩 맞대결을 해서요. 총 33라운드까지 경기를 하고 33라운드를 기준으로 1등부터 6등, 7등부터 12등까지 5번의 라운드를 더 진행합니다. 그래서 총 38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어요. K리그 2는 13개 팀이 진행을 하는데요. 자신을 제외한 12개 팀과 3번씩 경기를 하면은 36라운드까지 경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홀수의 팀이 리그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 라운드마다 휴식을 하는 팀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팀이 경기 수를 맞추기 위해 39라운드까지 진행을 하지만 팀당 경기 수는 36경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가 일단 기본적인 리그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K리그 1, 2의 리그 순위가 다 결정이 나요. 3위까지 ACL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고 이런 것도 리그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지만 오늘은 승강전 얘기만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할게요. 근데 2021년까지는 K리그 승강제도가 1+1 승강제도였어요. 무슨 말이냐? K리그 1의 12위 팀과 K리그 2의 우승팀이 다이렉트 강등, 다이렉트 승격을 확정 지어요. 다음으로 K리그 2의 4위 팀과 3위 팀이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요. 준 플레이오프의 승자가 K리그 2 2위 팀이랑 플레이오프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승자가 K리그 1의 11위 팀과 경기를 치러서 이 경기를 이기는 팀이 K리그 1으로 향하는 구조였어요. 이때 12팀 중에 2팀이 강등권이니까 이 비율이 16.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16.6%는 강등권으로 향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순위에 기반해서 어드밴티지와 리스크를 주는 거잖아요. 10등이 11등보다 좋고 11등이 12등보다 좋고, 마찬가지로 K리그 2도 1등이 2등보다 좋고 2등이 3등보다 좋고 3등이 4등보다 좋아요. 근데 2022년도에 승강제를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1+2 승강제도예요. 그러니까 K리그 1의 12팀과 K리그 2의 우승팀이 다이렉트 강등, 다이렉트 승격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K리그 1의 11위팀과 K리그 2의 2위팀이 맞붙어서 이 승자가 K리그 1을 향합니다. 또 K리그 5위팀이 K리그 2 4위팀과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이 승자가 K리그 2 3위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른 후에 이 플레이오프의 승자가 K리그 1의 12팀과 K리그 1의 자리를 두고 맞붙습니다. 이때 강등 비율이 한 25%에 해당해요. 근데 이러한 1+2 승강제의 문제점으로 저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는데요. 첫 번째는 리그의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1+2 승강제를 딱 듣자마자 처음 든 생각이, 그러면 10위는 강등을 당하는데 11위는 잔류하고 K리그2에 2위는 승격을 못하는데 5위는 승격하는 그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 리그 순위가 그렇게까지 중요해지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K리그2 입장에서는 우승에 더불어서 승격이 가장 큰 목표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리그 순위가 아닌 플레이오프에서의 좋은 경쟁력이라면 이 리그의 구조가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닌가? 라는 일단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리그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면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는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부터 강등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다이렉트 강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즉 리그 전체 팀 중에 강등과 관련된 순위에 위치할 비율을 계산한 거예요. 자, 5대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라리가는 15%의 강등 가능성, 리그아, 분데스리가는 16.6%의 강등 가능성을 띱니다.
추가로 일본 J리그의 강등 가능성은 16.6%, 또 K리그 시스템이 스코틀랜드 축구리그를 벤치마킹 한 거거든요. 그 스코티시 프리미엄 리그도 16.6%의 강등 가능성을 띄어요. 그러나 K리그는 무려 25%의 강등 가능성을 띱니다. 강등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강등권에 간다는 것만으로 팀과 코치진 그리고 선수들은 위험하다고 느낄 거고 더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2023 시즌 기준으로 K리그 1 4라운드 기준 9등부터 12등이 수원FC, 제주유나이티드, 강원FC, 수원삼성 순이었어요. 또 5라운드 기준으로는 수원FC, 강원, 제주, 수원 이 순이었습니다. 또 어디서 많이 본 조합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규리그인 33라운드가 끝나는 기준으로 제주, 수원FC, 강원, 수원삼성 순이었고요. 이 네 팀은 마지막까지 결국 강등 싸움을 하다가 강원과 수원FC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했고요. 수원삼성 블링즈는 K리그2로 다이렉트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치고 나가지 못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강등권이에요. 물론 못하는 팀이 초반부에도 못하고 후반부에도 못하니까 하위권에 박혀있는 거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리그 초반부터 좀 재밌는 축구, 하고 싶은 축구보다는 좀 실리 있는 축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걸어 잠그고 역습 위주로 플레이하고 크로스 헤더로만 플레이하고 결국 이 리그 수준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유능한 지도자가 나오기도 힘들고 화려하고 좀 창의적인 플레이도 점점 저조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강등 위험성은 높은데 승격 가능성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K리그2는 현재 13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화성FC와 용인시가 K리그2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15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승격을 무조건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팀은 우승팀 딱 한 팀이에요. 리그 내내 경기를 잘해도 승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부산 아이파크죠. 그러니까 부산이 16년부터 19년도까지 2부 리그 참여하면서 5위, 2위, 3위, 2위를 차지하고 승격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시 강등이 됐고 작년에는 시즌 내내 1위를 차지하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2위로 내려앉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수원FC에게 승리를 내주면서 K리그 1 승격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위팀 입장에서는 한 경기만에 우승도 잃어버리고 승격이란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나 지자체 입장에서 리그에 새로 뛰어들거나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늪지옥인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가야 홍보효과가 좀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데 1부를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저는 1+2 지금의 승강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럴 거면 저는 승강제도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막말로 안정적으로 리그를 운영하려면 그냥 단일 리그로 돌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 지자체나 기업도 좀 관심을 갖고 팀 창단을 하고 홍보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스플릿 제도와 승강 제도가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스플릿 제도는 흔히 말하는 승점 6점짜리 경기죠. 그러니까 인접한 순위 팀 간의 경기를 리그 막판에 휘몰아치면서 리그 마지막까지 관심도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승강 제도는 하위 팀이 시즌 마지막까지 동기부여를 좀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구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6등 할 거면 그냥 10등 하는 게 낫다. 드래프트 우선권이라도 받게. 그리고 리그를 참여하는 당위성도 좀 생긴다고 봐요. 뭐 잘하는 팀이니까 상위 리그에 있고 못하는 팀이니까 하위 리그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리그의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그에 급격히 수준이 떨어진 팀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막 25개 팀이 단일 리그 해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한 개 리그가 막 100개가 넘는 팀을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0개 팀으로 뭐 5부 리그까지 구성을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리그를 만들 수 있듯이 결국은 원활하게 리그를 구성하고 그 리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승강제도가 관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승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의 승강제도가 그리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플릿 제도랑 승강 제도를 유지하되 리그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해답을 K리그 1의 팀 숫자를 늘리는 건 어떤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 12팀, 13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화성FC나 용인시가 리그에 참여하면 15개 팀 정도가 될 거잖아요. 뭐 13개 팀이어도 상관없고. 근데 저는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1부 리그에 16개 팀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우선 먼저 16개 팀 제도의 좀 실현 가능성을 좀 봐야 돼요. 38라운드 체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16개 팀이 굴리면 정규 시즌 30라운드, 스프릿 라운드, 7라운드 해서 총 37라운드 체제가 돼요. 근데 보통 K리그 마지막 경기가 12월에 열리거든요. 선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12월 겨울 경기는 한 경기 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우선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30게임 만에 스플릿 나누면 너무 이르지 않냐 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 번째 로빈이 시작되는 23라운드부터 7등이었던 팀이 ACL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3등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0경기 정도 하면 대충 리그 윤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라운드 더 한다고 해서 파이널 B에 있을 만한 팀이 파이널 A로 올라가서 아침 티켓을 따내기까지는 솔직히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더 나아가서 2012 시즌에 이미 16개 팀이 리그를 굴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심지어 30 플러스 14라운드여서 44라운드까지 했었어요. 근데 뭐 갑자기 딱 4개 팀을 올리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 리그 동기부여가 너무 적어질 수 있잖아요. 뭐 강등도 없이 승격만 4팀 시킨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1년 차에 3팀이 승격하고 한 팀이 강등되고 2년 차에 또 3팀이 승격하고 한 팀이 강등되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6개 팀이 승격하고 2개 팀이 강등이 되어가지고 3년 차에 16개 팀을 구축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16개 팀으로 승강 제도를 이제 2+1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다양한 리그에서 다이렉트 강등을 여러 팀 시키는 경우가 많고, 최하위 두 팀은 강등을 당하고 K리그 2 두 팀은 다이렉트 승격하는 식으로. 그래서 1위는 우승 플러스 승격, 2위 팀은 승격만 해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차별화도 조금 두고요. 그러니까 K리그 1의 14위 팀이죠. 16개 팀 기준 K리그 1의 14위 팀과 K리그 2의 3위 팀이 그냥 바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 우선 단기간에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위 리그인 K리그 1의 참가 팀 수를 늘리면서 투자 유치, 리그 확대, 또 관심도 증가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실제로 이번 시즌이 수원 삼성이 강등이 되면서 K리그2의 관중 기록을 지금 개막전부터 막 갈아나가고 있잖아요. 매 시즌 수원 삼성 같은 인기팀이 강등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그 팀이 강등됐을 때 팬들이 남아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2부 리그 팀을 일부러 땡겨 올려주면서 K리그1의 열기를 전이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리그의 부흥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K리그2의 수준이 하락해요. 근데 이게 왜 장점이냐? K리그2 수준 하락이 왜 기대 효과냐? 새로 진입할 팀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사실 K리그2는 강등이 없기 때문에 실력 수준의 폭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김포처럼 반짝여가지고 리그의 상위권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신생팀이 안정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리그 상위권을 차지해서 K리그1으로 향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K리그2는 제가 보기에 항상 잘하던 팀이 잘해요. 대표적으로 K리그1 강등팀들, 아니 부산 아이파크, 김천, 안양, 이런 팀이 안정적으로 잘하거든요. 근데 이 팀들도 1부 리그로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설사 그 아래에 있는 팀들은 1부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팀이 1부 리그에 올라올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의도로 K리그2가 13팀인데 4팀을 승격시키면 9팀이 남잖아요. 그래서 9팀으로 괜찮냐 리그 운영이 싶으실 수 있는데, K리그2는 사실 원래 10팀으로 돌리던 리그예요. 대부분의 시즌을 10팀으로 운영을 했고, 간혹 가다가 11팀, 그리고 저번 시즌에 2팀이 이제 새로 참여를 하면서 13팀으로 부쩍 늘어난 거지, 원래부터 K리그는 1부 리그가 팀수가 더 많던 리그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승강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3부 리그와의 연결된 변수들도 많고, 팀의 해체, 새로운 팀의 창단, 이런 변수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1부 리그에 더 많은 팀이 참여하는 게 좋다. 그래야 관심도도 늘어나고 리그 부흥도 좀 잘 될 것 같다. 물론 해결해야 될 게 많죠. 중계진이라든가 중계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결국은 K리그1에 더 많은 팀이 와서 더 많은 관심도를 이끌어내고 지자체나 지역 내에 좀 경기 날은 축제, 이런 느낌으로 리그를 좀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나 축구장에 찾아가게 되면 그때 또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모스. 다음에 뵙겠습니다.